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멀티홈 팀에서 전화 미팅 발표를 맡게 된 3월 석사 입학 예정인 병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논문은 지난 1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Multi-Regional Human Brain Atlas of Chromatin Accessibility and Gene Expression Facilitates Promoter Isoform Resolution Genetic Fine Mapping입니다. 저는 현재 연구실에서 싱글셀과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전자의 발현량을 통해서 생물학적 기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발현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다양한 조절 메커니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업스트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연구들을 읽어보면서 역으로 오히려 싱글셀 오믹스 같은 연구에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싱글셀 오믹스에서도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세포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점으로서 유전 변이에 의한 질병 메커니즘 탐구라는 대주제 속에서 프로모터 아이소폼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서 브레인 이전별로 상이한 알터너티브 프로모터 유세이지에 따른 아이소폼 조절을 분석하면서 논코딩 베리언츠가 질병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점이 흥미롭기도 하여서 이번 저널 미팅 논문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리절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프로모터 아이소폼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전자는 여러 TSS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에 의해 아이소폼을 형성할 수 있고, 같은 유전자라도 어떤 프로모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트랜스크립션 조절이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소폼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 아이소폼의 조합을 프로모터 아이소폼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이소폼의 백본이 되는 진을 페런트 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모터 아이소폼 수준에서의 서브타입을 활용해서 같은 유전자라도 리전별로 사용하는 프로모터에 따라 발현 패턴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질병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메인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5개의 브레인 리전에서 샘플링한 정상 뇌조직의 벌크 RNA식 데이터와 벌크 아탁식 데이터입니다. 싱글셀 데이터는 아니지만 특정 기법을 사용해서 뉴러널 셀 타입과 논뉴러널을 러프하게 구분을 하였고, 어, 이번 발표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싱글셀과 하이시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밸리데이션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싱글용 아탁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논문 주제 자체가 리전 간의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서 싱글용 아탁식이 아닌 벌크 RNA, 벌크 아탁식을 샘플링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주요하게 볼 점으로는 기존의 브레인 디지즈를 연구할 때는 콜티컬 리전을 중심으로 많이 봤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서브콜티컬 리전도 많이 분석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벌크 RNA식과 아탁식을 사용해서 리전 간의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접근성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과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접근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왼쪽에 히트맵과 같이 나타냈는데요. 각 리전 간의 여기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브로드한 브레인 리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브로드 리전 간의 진 익스프레션과 크로마틴 접근성에 대해서 리전별로 비교한 스피어민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하고, 이때 FDR이 아닌 스토리 스태티스틱 값인 파이 값을 사용해서 멀티플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 값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롯에서 보이는 파이 값이 높을수록 두 리전 간의 유전자 발현 및 크로마틴 접근성 차이가 더 분명함을 나타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뉴러널 셀 타입에서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접근성 차이가 뚜렷하지만 논뉴러널 셀 타입에서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후분석에는 뉴러널 셀 타입을 사용해서 리전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들의 다양한 리전과 셀 타입 그리고 모달리티에 대한 코렐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CCA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CCA가 PCA라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플랫에서 볼 수 있듯이 셀 타입별로 먼저 잘 구분이 되고, 리전별로 구분이 되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오픈 크로마틴 리전과 진 익스프레션 사이에는 강한 코렐레이션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접근성이 리전별로 되게 헤테로제너스하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접근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후에 뒷단의 분석을 이어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퀀싱 과정에서 프로모터 특이적인 정션 리드를 읽음으로써 프로모터 아이소폼을 구분한 결과 전체 데이터에서 13,000여 개의 프로모터 아이소폼을 확인을 했고 이 아이소폼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에서 시작하는 프로모터가 아닌 인터제닉이나 3' 말단에 있는 프로모터로 또 구분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탁 데이터와 그리고 또 다른 독립적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데이터와 같은 걸 활용을 해 보았을 때 논 5' 프로모터가 5' 프로모터보다 더 강력한 에피지노믹 모디피케이션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전체 아이소폼에 대하여 리전 간의 오픈 크로마틴 리전 폴드 체인지 값과 DEG 폴드 체인지 값의 코렐레이션을 구해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 진, 백본 진을 사용한 것과 아이소폼만을 사용한 것을 구분을 해 보았을 때 진 레벨이 아닌 아이소폼 레벨에서 더 높은 코이피션트 스코어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가 다른 프로모터 아이소폼에 따른 리전 스페시피시티를 설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DCLK1이라는 유전자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이렇게 쇼폼과 롱폼의 두 프로모터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아이소폼이 포어브레인과 베이살 강글리아라는 다른 리전에서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아이소폼들은 시냅스 발달 과정에서도 상이한 펑션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모터 아이소폼 수준에서 발현 차이가 뉴로사이키아틱 디지즈나 다른 질병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진 레벨의 DEG와 아이소폼 레벨의 DEG를 계산한 후에 여러 피노타입에 대한 커먼 베리언트 그리고 레어 베리언트까지 포함해서 연관 유전자에 대한 위치마트를 마그마라는 분석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X축이 질병을 포함한 피노타입, 그리고 Y축이 해당 질병에 대한 DEG 이니치먼트 스코어 값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뉴로티시즘과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이런 질병에서 아이소폼 레벨에서의 DEG 스코어가 훨씬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레어 베리언트에서도 이런 아이소폼의 리전 DEG가 이니치되면서 패스웨이 분석 결과에서도 시냅틱 펑션을 가진 패스웨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5 프로모터만이 액티베이트 되는 프로모터가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오픈 크로마틴 리전의 원거리 디스탈 타겟진을 고려해보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이어서 3D 인터랙션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시 데이터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ABC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픈 크로마틴 리전의 인터랙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인핸서와 프로모터 아이소폼 페어를 계산을 했습니다. 특정 점수인 0.02 이상의 스코어를 보인 이 인핸서 프로모터 링크들의 이전 간 코렐레이션을 확인했을 때에는 왼쪽의 히트맵처럼 이 주황색이
미드브레인 리전 안에 서브 리전들인데요. 같은 리전 내에서는 최대 0.8 정도의 코렐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다른 리전 간에는 코렐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각 리전 특이적인 인앤서 프로모터 링크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스키조프레니아 지워스 스터디에서 발견한 SNP와 오버랩되는 72개의 ABC 모델로 찾은 EP 링크를 추출해 확인을 해 보았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리스크진들이 대부분 5 프라임 프로모터가 아닌 논 5 프라임 스페시픽 EP 링크로 이어지면서 높은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예시로 MITL1이라는 유전자를 보시면 MDT라는 미드브레인 리전에서 논 5 프라임 EP 링크에서 높은 인터랙션 액티비티를 보이고 이는 높은 스키조프레니아 리스크 스코어와 연결 지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로 브레인 리전별로 유전자 조절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스키조프레니아 관련 유전자들이 논5 프라임 프로모터를 통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선 프로모터 아이소폼과 전사 조절에 대한 EP 링크를 통해서 몇 가지 스키조프레니아 변이와 파인 매핑한 예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RS2944829라는 변이는 베이살 강글리아라는 리전에서 확인되는 OCR 내 변이이며 이러한 리저널 스페시픽한 EP 링크를 통해서 CALN1이라는 유전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CAL1이라는 유전자는 모든 브레인 리전에서 발현이 되긴 하지만 베이설 강글리아에서의 에서 다른 이전에 비해 질병 연관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RS7178152라는 SNP가 논5 프라임 EP 링크로 ABHD2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팬시라는 유전자가 사이에 있고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ABHD2의 스키조프레니아 리스크 스코어가 팬시에 비해 높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예시와 같이 스키조프레니아 리스크 베리언트가 어떻게 브레인 리전 스페시픽하게 전사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시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본 논문에서의 메인 파인딩은 유전자 발현량과 크로마틴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 레귤레이션을 프로모터 아이소폼 레벨에서 확인한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싱글셀 수준에서 이런 프로모터 아이소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아이소폼의 영향을 셀 타입 레졸루션에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아이소폼 연구를 더 잘 캡처링할 수 있는 논리대로 이런 결과들을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